취득해야 되느냐는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거 공부를 어떠한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라고 질문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건데, 기계 분야가 있고 이제 전기 분야가 있어요. 저는 소방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안녕하십니까, 박성TV 박성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소방기사 공부 방법 및 합격 전략. 제가 댓글에서 많은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답은 이제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방법 및 전략을 이제 공부하리라 믿고, 이제 소방 분야에 좀 들어오신 분들, 소방은 기능사가 없습니다. 기능사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바로 산업기사나 기사예요. 여기 소방기사라고 썼지만 산업기사가 이제 생략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왜 두 개를 취득해야 되느냐는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거 공부를 어떠한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라고 질문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건데, 기계 분야가 있고 이제 전기 분야가 있어요. 저는 소방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 분야 1차는 시험 과목이 유체역학, 소방원론, 소방법규, 소방기계구조 원리, 이렇게 4과목을 봅니다. 전기는 5과목인데, 그래가지고 60점에 40점, 관합 40점 미만 없고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이에요. 2차 유체역학, 기계구조, 설계 및 시공이에요. 자, 문제는 이 유체역학에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데 소방은 거의 비전공자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소방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뭐 학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졸업을 하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거의 이제 소방에 대해서 비전공자 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방향이 안 잡히는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학원이라든지 인강을 꼭 들으셨으면 해요. 인강, 인터넷 강의죠. 학원. 저 시골에 학원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인강 들으시면 되겠죠. 대도시는 거의 학원이 있으니까 학원 다니셔도 괜찮고, 또 학원 다니시는 여건이 붙은 분들은 인강 들으셔야 된다고요. 혼자 독학하기가 힘든 겁니다, 전부 다. 이 말들이 전부 다 그 생소한 거라 우리가 평소에 듣던 말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인강을 들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는다고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필기부터 하시는데, 이게 필기예요. 하나, 둘, 셋, 4과목을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서 들어요. 이제 듣습니다. 책상 앞에서 컴퓨터로.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분은 첫날부터 이제 유체역을 듣는다고 하죠. 유체역학. 그 강사분이 말씀하시는 거 놓치지 않으려고 적어요. 그러면 저는 적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 4과목을 인터넷 강의로 듣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면은, 요 한 달 반이면은 요 4과목을 한 번 딱 들을 수 있어요. 하루에 3시간 정도 들을까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듣기만 해요. 저는 제 경험, 여러분도 꼭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담 플러스 제가 그동안 터득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인강을 2번 정도는 들었으면 해요. 적지 마시고. 그러면 무엇인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한 3, 4개월 하시다 보면은 어렴풋이 이제 이 귀가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서. 그래서 3번째 인강을 들으실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적으시는 거예요. 몇 자, 한두 자 정도. 왜? 그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교재라든지 다 나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한 3번째 들을 때부터는 그 교재가 없는 거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적는 겁니다. 나머지는 교재가 거의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대학이기 때문에 어디인지 몰라서 못 찾는 거죠. 그것도 필기하다 보면은 강사님 말씀을 못 들어요. 강사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못 듣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2번 정도 들으시고 3번째는 중요한 걸 여러분이 아신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는데, 그러면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인강하고는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비전공자는 이해 정도를 그냥 들으시고, 세 번째는 강사님이 저것은 책이 없어, 좀 특이하구나 하는 거 살짝살짝 적어놓고 이렇게 하셨으면 해요. 1차가 이렇게 했는데 2차가 딱 기다리잖아요. 학교 가면 2차는 유체역학, 기계구조, 설계및 시공이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재 안전 기준인데, 거기에 이런 안전 기준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책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췌해가지고 이걸 보는데, 1차를 공부하실 때 유체역학 거의 이대로 거의 나옵니다. 거의 그래요. 좀 어려워요. 기계구조, 설계 및 시공, 이것이 100% 이쪽으로 와요. 단 주관식이죠. 이때는 이제 객관식인데 이때는 주관식, 이때는 객관식인데 이때는 주관식. 똑같아요, 내용은. 여기서 소방 원론이나 법규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2차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유체역학과 여기 나오죠. 그럼 유체역학은 글자 그대로 흐를 위해요. 어떠한 가스라든지 물이라든지 배관을 흐르잖아요. 이렇게 배관에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이 흐르는 이러한 것을 풀어내는 거고, 또 동력, 이제 펌프 같은 거 등등 이런 것을 그 연구하는 학문인데 만만치 않아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소방기계 구조 원리, 이것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겁니다. 이건 뭐 소화전이라든지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또 이제 포소화 설비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또 할론이라든지 또 소화기, 또 분말 이런 게 이게 다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전부 다 불 끄는 거죠. 불 끄는 거. 소화전도 불 끄는 거, 소화기도 불 끄는 거, 분말 있어요. 분필가루 같은 분말, 그것도 불 끄는 거, 스프링클러 불 끄는 거, 거품 있죠. 막 품면 됩니다. 요거 기름 화재 때 주로 쓰는 건데, 우리 기름 탱크 있죠. 저 어디 가면 기름 탱크 큰 거 있습니다. 저장 장소 둥그렇게 엄청나게 커요. 거기에 이제 거의 포로 소화를 해요. 화재가 나면 큰일 나죠. 접근 못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보통 지하실에 있고, 이제 전기시설 같은 데는 이산화탄소를 써요. 할론 요새 이제 없어집니다. 이거 거의 이게 그래도 시험에는 나와요. 여기에서 이런 화재가 났을 때 불 끄는 거, 즉 소화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말이 좀 약간 신경 써야 돼요. 불 끄는 거라고 하면 가장 금방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다. 이 불 끄는 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기서 요것이 그대로 여기 나와요. 여기 그대로 여기 나오고. 그렇다니 1차에는 이 두 과목을 치중을 해서 하셔야 되겠죠. 전기 분야는요, 1차는 소방전기 회로입니다. 소방전기, 소방원론, 소방법규, 같습니다. 소방전기 구조 원리. 근데 여기는 다행히로 1차 공부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인강이라든지 뭐 학원을 등록해서 하는 방법은 같아요.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약간 틀린 것은 2차를 보면은 소방전기 구조 원리입니다. 요거를 여기는 객관식, 여기는 주관식, 요거만 틀립니다. 그러면 소방전기 구조 원리 무엇을 나오느냐면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신기. 여러분 자동화재 탐지시설 한번 써놓고 한번 읽어볼.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자고요. 글자 그대로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예요.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뭐 있느냐, 이것이 몇 가지 있죠. 감지기. 이 아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해요. 감지기. 여러분들 사시는데 천장을 보세요. 아파트. 이 감지기가 방마다 있고 부엌에 거실에 2개가 있어요. 보통 한 80%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방에 하나씩 있고, 거실에는 거실 중앙에 있고, 싱크대, 주방이죠. 주방 앞에 있어요. 약간 그건 이제 틀리는 건데, 그게 이제 이름이 좀 틀리지만, 어쨌든 감지기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지하 주차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 그래서 감지기가 화재가 나면은 바로 이것이 감지를 해서 알려줍니다. 자동으로 이제 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기, 여러분, 지금 저는 소방을 입문하고자 처음으로 대하시는 분들이라 그 위주로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수신기 하면 금방 안 돌아요. 수신기, 화재 수신기. 화재 수신기라고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빌딩, 오피스텔, 각 건물은 다 있어요. 화재가 나면은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이리로 보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든 걸 알아가지고 처리를 해요. 경적을 울려주고 피하라고, 또 화재 났다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등등 있어요. 뭐 유도등도 있고. 범위는 여기보다 훨씬 적어요. 여기는 이 많은 거 더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더. 여기 또 제가 빼놓을 수 없는 재현, 유명한 그 재현이 있고 몇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요. 기계는. 근데 전기는 이렇게 감지기, 화재 수신기, 유도등 등 그 가지수가 몇 개 되질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보통 전기 분야부터 공부를 합니다. 왜 제가 이제 이걸 이쪽에서 쓰느냐? 그러면 먼저부터 여기다 쓰지 1차로 생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괜히 쓴 건 아니에요. 이거부터 보통 해요. 왜? 우선 화재를 감지하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여기는 불 끄는 거니까. 화재가 났으면 그 다음에 불 끄잖아요.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거부터 공부하시는 것이 순서가 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1차 때, 여기는 1차 공부하실 때 이거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개. 여기는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요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은 비전공자, 처음 소방시설을, 이제 소방기사를 도전하고자 하시는데, 하시려면은 인강이나 학원을 등록하시되 처음부터 강사가 말씀하시는 건 노트에다 옆에다 적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세 번째 정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게 다른 길이에요. 잘못하면 2차에서 1년, 2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 1차로 소홀히 이렇게 했다가. 예.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